1985년 10월 12일 대한민국 최초의 시험관 아기가 탄생했다. 1978년 세계 최초로 영국에서 시험관 아기가 태어난 이후 7년 만이었고 세계에선 10번째였다. 국내 의료진에 의한 탄생이지만 체외 수정을 통한 시험관 아기 시술은 정길생의 연구에서부터 비롯됐다. 위스콘신 대학에 있을 때인데 세계에서 이제 최초로 그 시험관 아기를 만든 사람이 에드워드라는 교수인데 그 양반은 아주 친한 사람이 위스콘신 대학에서 나와 같이 일을 했어요. 그 양반이 이제 그 영국 케임브리지에서는 그렇게 그 사람의 수정이 있어 열심히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불임 환자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도 이제 좀 알아보니까 우리나라 여성의 약 12%가 불임이에요. 1970년대 말 미국 위스콘신 주립대학에서 동물 발생 공학을 연구하고 있던 정길생은 자신이 연구했던 수정란 이식 기술을 사람한테 적용하면 가능성이 있을 거라 확신했다. 여성들이 아기를 못 가져도 요즘은 뭐 별로 아닌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그걸 굉장히 가슴 아파했어요. 제 주변에 그게 너무 많아서 이항지 하는 거 내용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시험관에서 수정시키는 거 똑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약간 좀 다를 뿐이지. 이걸 내가 도울 수 있으면 왜 안 하겠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국내에 와서 그런 걸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의사가 나하고 좀 협조를 하자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는 의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환자의 몸에 손을 대면 절대 안 돼요. 근데 의사들은 난자를 뽑아내놓고 어떻게 할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시험관 안에서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뿐이거든요. 그건 난 100% 자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했죠. 체외 수정을 통한 시험관 시술은 난임 혹은 불임 부부에겐 희망이었다. 하지만 정길생에겐 그만큼 부담감도 따랐다. 제일 문제점이 의사들이 처음 하는 거니까 너무 잘 모른다. 그래서 환자 옆에서 내가 다 이렇게 몸짓 손짓 해가면서 다 가르쳐야 됐고 또 하나는 이제 환자들도 세계 수준이 어느 정도 모르거든요. 그 당시 세계 성공률이 20% 안팎이었어요. 이거 하면 꼭 되는 거죠 이러고 한단 말이에요. 그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컸고 인간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 새로운 생명 탄생을 기원하며 밤낮 없이 연구에 매진했고 시험관 수정은 성공했다. 난자를 받아가지고 시험관 안에서 만드는 데는 성공을 했어요. 그때 이제 아침 새벽인데 서울대교 조항규 총장도 달려오고 해가지고 아 이게 사람 난자구만 그렇게 보고 뭐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그걸 이식했는데 3분을 했는데 다 안 되는 거예요. 20%니까 사실은 5분 해야 될 것만 가죠. 시간이 흐르고 이식이 거듭될수록 심적 부담감은 더욱 커졌다. 이걸 하면서 굉장히 내 고통을 느낀 게 뭐냐면은 환자들의 기대가 너무 큰 거예요. 한 분은 이제 그 3번째인데 굉장히 정부 고관의 부인이었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 뭐 최선을 다했죠. 근데 안 됐잖아요. 안 됐는데 그 부인이 와가지고 교수님 열심히 해서 정말 죄송하다고 자기가 책임을 그래서 나가면서 그 우는 거예요 바깥에서. 얼마나 실망이 컸겠어요. 어휴 느끼는 모습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내가 나 다시는 짓 안 한다. 그러는데 손을 딱 끊어버렸다. 정길생은 자신의 연구실로 의사들을 불렀다. 너희들이 좀 배워가지고 직접 해라. 내한테 그러지 말고. 그래가지고 각 대학 병원에 의사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내 방에서 6개월, 4개월, 5개월 이렇게 이제 시험관에 수정하는 걸 다 배워가지고 그게 돌아간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각 실험실이 거기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대학, 웬만한 불임연구소 다 그 저한테 훈련받으신 가죠, 전국적으로. 병원에서 필요한 사람들을 와서 교육도 시키고 저희 같은 병원에서도 의사들이 정길생 총장님 방에 가서 연구실에서 그런 기술들을 배우고 그분들이 이제 아무리 바빠도 저희 스케줄에 맞춰서 와서 실험을 해야 된다는 거하고 그 1980년대 초반에는 굉장히 국가 R&D비나 이런 연구비들이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연구하러 오시는 분들이 항시 저희들에게 배우기 위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먹을 것을 사옵니다. 또 기억에 남았던 것은 뭐냐면 그분들이 좀 당황하셨던 것들은 최첨단의 BT 기술을 연구하는 실험실이었지만 연탄난로를 놓는 그런 곳에서
우리가 연구를 진행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하셨고 연구진들이 자기의 용돈을 아껴가면서 연구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도시락을 싸와서 연탄 난로 위에다 도시락을 이렇게 체격체격 챙기면서 같이 밥을 먹고 했던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습니다. 당시 연구 환경은 열악했다. 하지만 성공시키고자 하는 의지는 강했다. 그 당시만 해도 국가의 그 R&D 예산이 굉장히 많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관 아기를 하려면은 어떤 배양액도 필요하고 그 시험관 아기의 난자 정자를 키울 수 있는 이런 접시도 필요하고 또는 고가 현미경도 필요하고 그런 어떤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열악했죠. 그래서 그걸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정기재 총장님이 기업과 연계해서 연구비도 좀 따오시고. 정길성의 이러한 열정과 노력은 결국 시험관 아기의 탄생으로 이어졌고 사회적 이슈를 낳았다. 내가 끝나고 나서 한 2년 있다가 진짜 아기가 태어났죠. 거의 우리나라에서 이제 최초로 태어난 건데, 굉장히 저로서도 반갑죠. 세계 최초로 시험관 아기가 태어나서 굉장히 사회학자들이나 종교학자들이 이런 신의 어떤 영역을 침범하는 사회적 어떤 논란이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되었죠. 근데 과학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처음에 들어올 때는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은 현재 돌이켜 보면은 이제는 누구나 시험관하기 시술한다고 해서 반대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고통받는 난임 환자를 생각할 때는 그게 아니면은 어떻게 임신을 할 수 있을까? 굉장히 획기적인 방법이죠. 시험관 아기에 필요한 체외 수정 기술은 또 다른 의료 기술의 개발로 이어졌다. 미성숙한 난자를 체외에서 길러내는 체외 배양 기술과 난자 동결이라는 생식 보존 기술력은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로 꼽는다. 시험관 아기를 할 때 정상적으로 정자 난자 수정을 시키기 위해서는 성숙 난자가 나와야 되는데 미성숙 난자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성숙 난자를 체외에서 잘 키워가지고 수정을 시켜서 임신을 갖다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시도해서 미국 브리마켓에서 최우수상도 받고 그 수정난 동결 이게 시험관 아기를 하다 보면은 한꺼번에 다수의 난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호르몬 주사를 맞는데 그 수정란이 많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시험관 아기에서 2개 내지 3개 정도 이식을 하고 나머지는 동결을 해놓거든요. 난자 동결법의 개발은 불임 환자들에게 비용 절감은 물론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줄여주는 효과를 가져왔다. 우리가 시험관 아기를 처음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검사해야 되고 또 검사가 끝나고 나면은 시술을 들어갈 때 그 마취도 해야 되고 또는 난자 채취를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아픔, 고통도 있고 또 비용적인 측면에도 비용이 많이 들고 그런데 이제 배아 동결이 성공률이 높아짐으로써 그런 걸 굉장히 고통을 줄여. 왜냐하면 두 번째는 호르몬 주사를 맞을 필요도 없고 자기 걸 그대로 사이클에 맞춰서 이식만 받으면 되니까 굉장히 좋죠. 그리고 현재 시험관 아기 시술의 성공률은 월등히 높아졌다. 그 시험관 아기의 가장 중요한 거는 임신 성공률이잖아요. 임신 성공률인데 과거에 제가 처음에 이런 시험관 아기 할 때 되면 10%대에서 20%대밖에 안 됐거든요. 이게 지금은 2배에서 3배까지 임신 성공률이 높아지니까 그만큼 기술 진전이 굉장히 많이 되었다는 거죠. 2012년 경우에요. 시험관 아기 시술을 한 사람이 한 3만 8천 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만. 그리고 한 해에 한 10,000명 정도 아기가 출생했어요. 시험관 아기 기술은 정길성에게 새 생명의 탄생과 기술력의 발전 외에 또 다른 뿌듯함을 안겨주기도 했다. 하다 보니까 의사들이 한번 몇 달 한택해가지고 그게 다 안 되잖아요. 또 자기는 역할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걸 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원생을 자꾸 데려가는 거예요. 각 대학에 축산학하러 들어왔다가 그거 해가지고 그거 하러 가는 학생들이 각 대학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면 대학에 들어온 PhD들이 전부 산부인과에 가가지고 취업을 해서 IVF를 하는 하나의 새로운 직업이 생성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모이는 학회가
대한생식의학회라는 게 있는데 내가 하나의 그 직업을 갖다 만들었다. 그래 그걸 이제 평가받은 난 의사도 아닌데 대한생식의학회 회장도 한번 했고요. 그래서 지금도 뭐 어느 산부인과 가도 제가 예우를 받지. 그리고 1983년 4월 오랜 시간 연구와 실험을 반복한 끝에 이품종간 수정란 이식에 성공하며 한우에서 젖소가 탄생해 화제를 모았다. 소에서 송아지가 탁 태어나니까 모든 대학하고 연구실들이 그냥 난자 쪽으로 싹 바뀌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산업계 쪽에서 볼 때는 축산업도 좀 더 선진화된 첨단 기술을 도입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다 하는 그런 그 과학화 의식을 불어넣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현대식 기계 설비를 갖추어 병원성 세균을 완전 살균하고 우유의 영양소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섭씨 50도 내외로 농축해서 우유의 산화 방지와 장기 보관을 위해 질소가스로 충전합니다. 빠른 경제 성장과 함께 우유가 대량 생산 유통되면서 더 이상 한우에서 젖소가 생산되지 않지만 수정란 이식 기술로 품질이 우수한 소들이 태어났고 젖소의 우유 생산량은 증가했다. 경제가 굉장히 빨리 발달하면서 아까 말한 우유 총재는 막 생긴단 말이에요. 서울에 생겼다, 부산 생기고, 광주 생기고, 대구 생기니까 이제 거기서 막 전부 우유를 뿌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굳이 그 어려운 기술 거쳐서 한우에서 젖소를 생산 안 해도 된다. 다만 이제 젖소에서 수정란을 이식해가지고 생산 능력이 높은 소가 많이 태어난 거, 그거는 분명해요. 같은 젖소라도 어떤 놈은 1년에 우유를 5,000kg밖에 못 생산하고 어떤 놈은 23,000kg를 생산해요. 그러면 23,000kg 생산하는 놈은 쉽게 말해서 5,000kg 생산하는 놈은 한 마리가 5,000kg 생산에 5마리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소를 만들어내는 것이 수정란 이식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소가 많이 나왔죠. 소의 수정란 이식을 성공하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다. 그 당시에만 해도 수정란 이식이나 생명공해에 대한 인식이 모자랐기 때문에 내가 수정란 이식하려고 소 좀 쓰겠습니다 하면은 주민들이 안 하라 그러는 거예요. 소 죽일 줄 알고. 그래서 난자를 얻는 게 굉장히 힘들었는데 전국에 이제 큰 목장을 다 돌아다니면서 아기들 뭐 어머니가 젖국을 하듯이 난자국을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삼양 목장을 크전에 대관령에 갔는데 소가 막 목장에 흩어져 있거든요. 근데 난자를 채취하려면 그걸 갖다가 모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도 안 모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원생하고 나하고 축구하고 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몰아서 이제 하루 종일 애를 써가지고 난자를 한 8개 얻었대 겁니다. 소의 수정란 이식 기술은 또 다른 기술의 발전을 가져왔다. 바로 체세포 핵이식이다. 체세포 핵이식이란 암컷의 난자에서 핵을 빼내고 수컷의 정자 대신 체세포, 즉 귀세포나 코세포 등을 떼어 이식하는 방법으로 체세포 복제라고 부르기도 한다. 지금 체외에서 이런 난자들을 핸딩하는 게 가능해졌기 때문에 그런 난자들의 핵을 빼고 사라져가는 또는 멸종되어가는 그 체세포만 있다고 한다면 이식을 해서 그 종을 다시 복원하고 또 그 세포를 이용해서 계속 증식할 수 있는 수정란을 만드는 기술이 밑거름이 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우리 고유의 한우 품종 중 하나이자 제주에서만 서식하는 토종 자원인 제주 흑우는 체세포 복제로 멸종 위기를 면했다. 노령으로 도축된 흑우 씨 수소의 귀세포를 떼어내 수정란을 만들고 일반 암수의 자궁에 착상시켜 체세포 복제 씨 수소 1호인 흑영도리를 탄생시켰고 같은 방법으로 복제 흑우인 흑울도리와 흑우순이가 태어났다. 가장 우수한 시수소나 씨암소가 결국 나이가 들어서 생식 능력이 되지 않아서 도태를 하게 되는데 도태되기 전에 그 체세포를 빼낸다면은 난자들을 우리가 체외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 이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핵을 빼고 그 귀세포를 우리가 정자 대용으로 핵을 이식해서 복제 수정란을 만들어서 형질이 우수한 큰 몸집의 시수소를 지금 복원해내는 그런 기틀을 현재 제주도에서는 마련하고 있습니다. 죽은 소의 체세포로 흑우를 복원할 수 있었던 것은 난자나 수정란을 급속 냉각했다가 필요한 시기에 해동할 수 있는
초급속 냉해동 기술이 있기에 가능했다. 난자가 한 100개 있는데 소는 10마리밖에 없어요. 이식할 수 있는 소. 그럼 이거 어떻게 버릴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내두면 실어 내두면 금방 못 쓰게 돼요. 이 때문에 이걸 이제 동계를 합니다. 마이너스 196도씨 질소, 액체 질소에 넣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 100년 가도 1000년 가도 괜찮아요. 그리고 흑월도리의 정자와 흑우순이의 난자를 인공 수정한 결과 흑우도리가 탄생했다. 죽은 소의 체세포로 복제한 소에서 송아지가 태어난 건 세계에서 처음이다. 복제 동물도 생식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결과이며 멸종 위기에 처한 제주 흑우의 종복원과 보존이 가능해진 것이다.